자, 오늘은 신년 특강으로요. 이제 3월부터 이제 새학기 맞는 초등학교 처음 들어간 학생들의 이제 그 부모 교육을 하겠어요. 이미 이제 입학 앞두고 엄마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얼마까지 해야 되나요? 숫자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뭐서부터 너무나 많아서 제가 한번 이거는 3월 되기 전에 엄마들한테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먼저 제일로 많이 질문받는 한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한글은요 학습지 안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들 와서 하는 그런 선생님 안 해도 되고 학원 안 보내도 되고 그냥 엄마랑 같이 동네 걸으면서 간판 읽기 해도 되고 또 전단지 오는 거에서 조자만 찾기, 허자만 찾기, 김자 찾기 해서 동그라미 많이 찾으면 스티커 주고 이런 일 해도 충분히 한글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까지는 다들 엄마가 알아듣는데 들어가서 받아쓰기 합니다. 한국의 받아쓰기를 엄마들이 이제 처음에 그 하나의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를 이제 받아쓰기에서 100점으로 측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받아쓰기 1학년 때 좀 틀려요. 옳고요. 3학년 되면 누구나 다 극복하는 게 받아쓰기인데 그걸 1학년 때 100점 맞게 하려고 하는 엄마는 애를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그래서 그냥 간판만 읽고 가면 이제 한글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받아쓰기 하면 왕창 틀릴 때 애를 막 야단치고 이것만 안 하셔도 이제 한글은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계속 보면서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숫자, 수학 이것도 걱정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계단 오를 때 하나 둘 센다든지 이렇게 식구들하고 어디 가는데 차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앞차 왜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차 번호 그런 거 읽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수는 다 하는데 사실 수 개념이 그 두뇌 발달상 초등학교 1학년 돼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둘 더하기 둘은 넷이고가 거의 이렇게 금세 따닥 할 수 있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걸 일찍 막 미리 4살 때 5살 때부터 하면 애들이 힘겹게 하는 거죠. 그렇게 힘겹게 경험하는 그 공부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게 부정적으로 자리 잡힌 애는요. 요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려운 수학 과제 같은 건 애당초 하려고 하질 않아. 틀리면 엄마한테 혼난다 이렇게. 사실 틀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틀리면서 10문제 중에 5개 맞다가 6개 맞다가 7개 맞다가 8개 맞으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100점 맞으면 파티하고 이쯤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얘는 벌써 초등 들어가기 전에 100점 안 맞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저부터 스토리가 너무 많다. 이건 너무 지나친 학습을 했다라는 걸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숫자 이렇게 하다가 가끔 틀려도 엄마도 그런 거 숫자 참 어려운데 너가 엄마 닮아서 너도 수가 어렵구나. 그래 차차 잘하면 되지. 넘어가면 되죠. 너무 이거 한글 숫자 이렇게 기운을 빼지 않는 게 좋겠다.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해진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 같은 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럼 학교 루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앉고 또 종치면 나가서 놀다가 또 무슨 종치면 또 다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종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들어와서 조용히 기다리고 떠들 때 떠들고 이런 거가 사실은 학교 루틴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집에서도 얘만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퍼즐놀이를 한다든지 지금 학교 가기 전서부터라도 책 읽을 때는 식탁에다가 엄마가 이렇게 큰 타월을 탁 덮어줘서 거기서 책 읽는 소리를 엄마가 듣는다든지 이렇게 좀 어떤 앉아서 집중하는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업 들은 사람 우리 애는 계속 놀았는데 저거 어떡하지? 자, 새로운 습관은 3주만 하면 잡혀요. 그래서 이제부터 3주 동안 자 여기 앉아서는 우리 퍼즐놀이 하자. 요 자리는 네가 앉는 자리야.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어줘 버릇하면 좀 앉아서 있는 시간, 이제 활동하는 시간 요거를 학교 루틴에 따라서 집에서 조금 좀 연습을 해서 습관화 시키는 게 좋겠다. 한 3주 하시면 애들이 다 따라가고 하죠. 그래서 지금 크게 제일로 질문 많은 한글 숫자 전부 학습지 이런 거 하지 않고 학원 안 보내도 된다. 생활 속에서 배우면 되는데 받아쓰기에서 틀려도 엄마가 화내고 큰일 났다 하지 않으면 되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기다리면 다 극복한다. 숫자도 미리 하면 애가 공부 감정이 부정적으로 잡혀서 그 실패감을 더 빨리 경험하고 그런 애가 은근히 경쟁적이 되고 이런 경쟁 심리에 이렇게 불타있는 애들은 사실은 공부 자체가 주는 즐거움보다도 결과에만 집착하는 애가 되죠. 이런 애는 공부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신다면 정해진 자리에서 자기 할 일 하게 하는 그런 습관이 더 중요하다. 요거 말고 또 얘기할 것은 사실 엄마들이 많이 이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한글 숫자 같은 건 좀 덜 해야 되겠다. 애들 학교 가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접수가 됐다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우리 이제 브레인 리서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뇌 우뇌는 우리 학교 공부하는 게 전부 좌뇌 훈련이에요. 이렇게 잘 읽고 공부하고 하는 거가 전부 거의 다 좌뇌 훈련이고, 좌뇌 훈련을 많이 한 애들은 기억을 단어로 하고 있죠. 단어로. 근데 이제 그거보다 막 바닷가에서 어촌에서 산으로 들로 그 자연인이다처럼 들로 밭으로 산으로 막 가는 그런 경험 위주로 한 사람은 기억을 영상으로 이미지로 해요. 그건 우뇌가 많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공부 따라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애한테는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되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게 걔한테 너무 중요한 이제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면 너무 이렇게 한글 쓰고 뭐하고 하는 데만 이제 혈안되지 말고 애랑 캠프장도 가고 애랑 할머니네 가서 2박 3일 놀다 오고 친구네 제주도 가서 뭐 한 달 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이제 폭넓게 이제 사고가 좌뇌 우뇌를 자극할 수 있는 애로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5번째는 오늘 사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컬럼을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맞는 말이죠. 자, 다양한 경험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난 다 잘했네. 그럼 이제 초등학교 가도 문제 없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들으시고 잘 하셨는지 한번 보셔요. 다양한 경험을 했다. 예를 들어 동화책을 읽어줬다. 애들이 글도 모르지만 엄마가 이렇게 책 남기면서 그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제 아들 둘 키우면서 책 읽어주다가 막 목도 아프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꾀를 내고 이렇게 한 8쪽 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크고 글이 한두 줄 있는 거. 8쪽이면 끝나, 내용이. 그런 얘기를 읽어주다가 아들한테 아들, 엄마는 이 내용 모르거든? 넌 아니? 그러면 안다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알아?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러면 해준다 그러고 엄마 여기 앉으라 그래서 이제 책장을 남깁니다. 책장 표지부터 얘가 주인공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해주는데 글도 모르는 애가 엄마가 얘기해준 걸 기억해서 그걸 리텔링 스토리 그러죠. 미국성 그런 거 애들하고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재미나게 느낀 부분 더 아주 그 애드립을 넣고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서 속으로 제가 요 부분엔 굉장히 극적인 걸로 느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그래서 동화책 하나 읽어줘도 그런 작업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죠. 읽어주고 리텔링하게. 그래서 엄마가 읽어주고 네가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엄마 난 이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아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듣고 감탄하고 이러면 되죠. 동화책도 한 10번 읽어주고 한 번 애들어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좋은 학습 방법이다. 또 하나는 이제 할머니 댁에 갔다 왔다. 할머니 갔다 오면 얘기를 해요. 저녁에. 너 할머니 갔다 와서 뭐가 제일 좋았니? 할머니가 해준 만두가 맛있었구나. 엄마 만두하고 다르니? 다르구나. 왜 다르게 생각했니? 거기에는 고기가 많이 들었구나. 그랬구나.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요새 팝콘 브레인 그래. 책 안 읽고 계속 스마트폰만 보니까 책 안 읽는 문화 속에서 애들이 사고의 힘도 없어지고 사고의 폭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사고를 확장시켜주는 이런 것이 거기 책 읽기랑 거의 동등한 입장에 좋은 사고력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 연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책을 애들이 안 읽는다고 성화할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대화하는 습관으로 엄마가 이렇게 잘 몰이를 해도 애들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엄마랑 같이 담화하는 걸 즐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엄마하고 얘기한 다음에 뭐 하죠? 오늘 그래 할머니네 갔다 와서 아주 너무 흐뭇했던 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니? 그러면 이제 뭐 만두 빚는 거서부터 막 그리죠. 이렇게 해서 어떤 경험을 통한 걸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린다. 이런 지금 모든 활동을 너무 잘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동물원 가잖아요. 동물원도 뭐 정말 애 어렸을 때 많이 가는데 가서는 막 쭉쭉쭉 다 보고 그쵸? 코끼리, 하마, 뭐 공작새, 뱀 그러고 다 보고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집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 많은 데서 애도 잃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고 애가 또 아토피가 있어서 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얼렁얼렁 보고 오는데 그렇게 한번 하기보다는 이벤트보다는 오히려 오늘은 우리 코끼리하고 기린만 보자. 오늘은 뭐 물소하고 공작새만 보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식으로 코끼리하고 기린만 보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코끼리가 원산지가 어디고 뭐 그런 것도 노트북 하나 가져가서 아빠가 막 찾아주고 여기는 아프리카예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 얘기하고 기린은 목이 길어서 열매를 잘 따먹는구나 서부터 그쵸? 그냥 하루 종일 코끼리하고 기린만 보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오면은 엄마가 자 오늘 동물원에서 뭐 봤니? 엄마 코끼리 봤어요. 코끼리 코가 너무 긴데요. 코끼리 코가 손이에요. 크레칼 주니까 이렇게 말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코끼리 코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렇게 코끼리 원산지가 아프리카도 있는데 어디도 있어요. 뭐 기린은 그래요. 목이 길어요. 뭐 이러고 막 얘기를 충분히 엄마랑 할 수 있어요. 왜? 그 선작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굉장히 풍요롭죠.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를 한 집하고 동물원 갔다 와서 그냥 휙 돌고 사전식으로 휙 돌고 와서 집에 와서 그래 오늘 동물원 갔다 왔는데 뭐가 제일 좋았니? 좋았던 거 그려보자. 그러면 엄마 눈 쳐다보고 엄마 코끼리 좀 그려줘요. 기린 좀 그려줘요. 그래요. 결국은 안 돼서 동물원 그 동물 책 있는 거 놓고 보고 뺏기는 집 가끔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경험을 구체화하는 거에 실패하는 케이스다. 그래서 어떤 적은 경험이라도 대화를 한 다음에 그저 그거를 생각을 구체화해서 그림으로 하는 이런 것들의 훈련이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팝콘 브레인은 그쵸? 이렇게 이게 팝콘처럼 튀기는 강한 자극에만 브레인이 적응한다는 거죠. 일상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 듯 변화가 있는 일상이거든. 그러니까 소리 없이 일상이 변화되는데 그런 이렇게 늦게 흐르는 것 같은 일상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브레인이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감정, 느낌도 굉장히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 팝콘 브레인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일찍이 스마트폰을 주고 너무 기계하고 상호작용하다 보면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 못하고 그 현실 생활에 무감각해지는 애가 되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부모하고 같은 경험을 하고 경험치에 대한 것을 같이 대화를 하고 대화에서 어느 정도 얘가 느꼈는지 그걸 말로 표현하게 하고 감동해주고 그래서 요새 뭐 힐링이다 치유다 하는 것은 사실 맨 처음에 애기를 들어주면서 그쵸? 대화가 되면서 애 눈높이를 알게 되면서 아 얘가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기분이 좋구나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애하고 상호작용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팝콘 브레인은 이미 한 10년 전에 나온 얘기지만 너무 SNS와 이렇게 다 기계로 어떤 집은 집에서 밥 먹을 때도 2층에 있고 막 하니까 점심 뭐 먹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러면 나가서 우리 뭐 빅맥 먹어요. 그럼 빅맥 먹으라 정문 앞에 만나고 이런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대화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쵸? 문자 yes, no, 오케이, 크크 하기보다는 전화 걸어서 차라리 목소리 듣는 게 더 좀 좋지 않느냐. 점점 이렇게 기계가 발달되고 AI 때문에 저는 인간 소외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통화를 하고 목소리 들을 사람은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하고 다른 그 사고의 폭이
사고의 힘이 점점 약해진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들이 이만큼 자라서 초등학교 가서 잘 크고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게 한다 그러면 한글 숫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자리에서 집중할 때 떠들 때를 알 수 있게끔 집에서부터 지금 한 3개월, 한 1, 2개월 남았으니까 한 3주만 지속적으로 해도 새로운 습관으로 몸에 배인다고 그래요. 물론 애 잘했을 땐 엄지척하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런 긍정적인 강화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한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데 그렇게 좌뇌 발달만 하는 한글 숫자 경험보다는 이렇게 좀 활동을 통해서 우뇌 활동을 해서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되는 게 좋고, 이 골고루 발달되는 것을 우리가 부모가 꼭 해야 될 것은 경험한 뒤에 반드시 대화라는 얘기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아이 생각을 끄집어낸다든지, 그래서 그 생각을 그림으로 이제 구체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집에서 선작업되면 학교 가서 큰 문제 없이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미리 공부를 해서 이 공부 감정이 부정적으로 잡힌 애들은 1학년 때 이미 점수에 너무 놀래고 다 못 맞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소리를 이미 해버린 애들은 이미 너무 경쟁적으로 커서 이런 애들은 공부를 빨리 포기할 수 있다. 왜? 자기가 지쳐서요. 그래서 그런 게 1등 해야 되고 100점 맞아야 돼. 물론 1등하고 100점은 전교에서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다 틀리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성취감을 얻으면서 자기 틀을 잡아가는 게 공부 과정인데, 너무 처음부터 성취에다만 목적을 두고 하는 우리 한국 엄마들 그 성적, 결과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면 애가 벌써 1학년 때 딱 들어오면 100점 안 맞으면 엄마한테 혼나요서부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읽지도 않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행동 특성이 나온다고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는 학교 생활을 어때야 된다. 즐기고 재미를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잘하는 애로 만들려면 일단 학교 가는 걸 즐기고 재미를 느끼게 엄마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학교 루틴에 맞게 지각 안 하게 가고 준비물 챙겨가고 숙제 꼭 해가는 그런 습관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유념해 두시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재미를 느끼면 학교 가는데 의미가 있죠. 나 학교 가면 친구도 만나고 너무 신난다. 그리고 선생님 말을 잘 들으니까 뭘 배웠는데 너무 신났다. 이게 공부 감정인데, 이걸 미리미리 4살, 5살 때부터 한 애들은 공부 감정이 어떨까요? 다 시시하지. 나 저거 옛날에 다 알았는데 또 하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엄마가 사교육을 할 수 없을 거라면 난 1학년 때 애들이 순수하게 학교 가서 재밌다. 나도 해냈네. 그래서 학교 공부가 재밌고, 그래서 학교 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5개 맞았는데 8개 맞고 10개 다 맞으니까 집에서 아이스크림 파티 해주고 신났고 난 잘할 수 있다. 이런 성취감. 그래서 재미, 의미, 성취감을 애가 스스로 1학년 때부터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걔가 1학년 때 할 과업만 충실히 잘해서 1학년을 행복한 아이로 보낸다면 2학년 때 가서 2학년 때 할 수 있는 과업을 충실히 하고 행복한 아이가 되죠. 그래서 정말 차별은 뭡니까? 학교 가기 전엔 나이라면 학교 가면 학년별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에 맞게 걔가 성취하는 능력이 스스로가 주도성으로 알아낸다면 그런 애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공부, 우리 평생 배우는 공부를 걔한테 맡겨도 걔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이 사교육 많은 나라에서는 사교육을 너나 없이 뒷집 앞집 한다 해서 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지금 보내는 첫 아이가 초등학교다라고 하는 엄마 아빠는 어떤 철학을 갖고 계속 평생 배워야 되는 어떤 관계 속에서 팝콘 브레인으로 애들이 사고하는 힘이 떨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가족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을 한다면 애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3월을 앞두고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 엄마를 위한 부모 교육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